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활용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명함을 만들고 제가 직접 그린 그림과 글씨를 스티커로 만들면서 활용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캘리그라피로 전시회 때 배너를 만들고 이렇게 대형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포토존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화선지에 직접 쓴 글씨이고요. 이거는 제가 수목으로 정말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 폰트고요. 그래서 대형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전시회에 활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을 하시면 좋은 점은 디자이너를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비가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인지라 구도랑 색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원하는 색감과 원하는 구도로 일일이 업체에 전화해서 요거 조금 수정해 달라고 계속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원하는 대로 제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활용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림과 글씨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알려드리는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너인데요. 제가 캘리그라피 말고도 다른 예제들로 필요한 것들은 넣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왼쪽에 작업물은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은 밀리미터로 되어 있지만 센티미터로 생각하자면 60에 180으로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 작업물을 제가 잡았을 때는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라서 크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사각형은 이렇게 원래 크기 하려는 크기에 맞춰서 정리를 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너에 약간 걸쳐져 있는 그림을 넣는다거나 할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줄이지 않고 이 그대로 보존하면서 옆기퉁이는 살짝만 나오게 하고 싶다면 저희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함, 전단지, 배너, 현수막 등 다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드린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작물을 인쇄할 업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와우 프레스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배너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배너를 치시면 배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큰 배너들을 쓰게 돼 있고 작은 배너는 거기 사이즈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큰 배너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고요. 요런 거는 차이는 뭐냐면 밑에 거치대의 차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팻 배너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가시면 규격이 이렇게 600에 1600, 600에 1800 이런 식으로 애초에 작업하라고 딱 정해진 사이즈가 있어요. 현수막은 비규격도 되는데 배너는 거치대가 있다 보니 규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물통 스프링 배너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소형이냐 대형이냐 딱 정해져 있고요. 자,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600에 1800으로 60cm, 180cm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이즈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밀리미터 여기도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눌렀을 때 밀리미터 600에 1800짜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거치대나 종류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단이나 작업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600에 180cm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단위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예 밀리미터, 픽셀, 포인트 이런 식으로 단위를 처음부터 설정할 수가 있죠. 근데 모르고 다른 단위를 했는데 또 새 파일을 열기 번거로우시면 파일에서 문서 설정을 여시면 여기를 센티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문서 설정해서 딴 거 건들지 마시고 그냥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다시 여기가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진이 있으니까 포토샵에서만 다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진을 밝기나 뭐 흑백 처리 같은 거는 포토샵에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글씨 같은 거나 이런 그림 같은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할 순서는 포토샵에서 아기 사진이랑 이런 흑백 작업을 좀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드린 예제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픽사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되는 사진들을 이렇게 아기를 쳐가지고 좋은 화질로 다운을 받아 놓았습니다. 무조건 사진 작업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화질이 좋아야 됩니다. 자,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여셔서 저희가 밀리미터에서 600에 1800을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해상도는 200이나 300으로 높게 미리 해놓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출력은 하실 거기 때문에 CMYK 색상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배너 예제의 3번에 아기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크기를 보시면 72로 해상도가 돼 있어요. 근데 해상도는 200에서 300이 되는 게 좋고요. 센티미터는 줄이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게 그대로 여러분이 요거를 왼쪽 마우스로 누르셔서 꾹 안에 넣어서 손을 떼주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되게 작죠? 왜냐면 배너를 300으로 크게 해놨기 때문이에요. 컨트롤 T를 해서 쭉 눌러주세요. 사진은 거의 42cm 정도 컸기 때문에 상관이 크게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를 하얗게 지워줄 겁니다. 지금 선택은 배경이 아니라 사진 레이어에 눈을 껐다가 켜보면 여기 돼 있고 여기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포토샵에 가면 여기 왼쪽에 도구창을 보면은 이렇게 지우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지우개로 지우면 되겠지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지우면은 그 지운 만큼 요 배경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배경은 살아있고 지워지게 되지만 내가 되돌리고 싶을 때는 불편합니다. 지운 거를 지울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는 편한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우개가 아니라 브러쉬에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고리에 하나 더 마스크가 생겼죠. 그래서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좀 크게 만드시고 투명도를 일단은 불투명도를 100%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러쉬가 완전 쨍한 게 돼 있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거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스크는 검정과 흰색만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뭐 붉은색 해도 크게 변화가 없고요. 요거 누르셔서 검정이 지우개입니다. 지워지죠? 불투명도가 지금 제가 바뀌어서 그런데 100%로 해서 지워졌습니다. 흰색을 칠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맨 앞에 게 원래 위에 튀어나오는 거를 브러쉬를 누르면 검은색이 칠해져야 되는데 마스크를 씌우면서 지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살립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지우개보다 편한 게 지우개는 지우면 끝입니다. 계속 컨트롤 Z로 돌려야 되지만 레이어 마스크는 브러쉬를 처음에 중요한 게 브러쉬를 선택해 놓고 흰색은 되돌리는 거고 검은색은 지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계선을 싹 지우고 너무 과하게 지웠네 이러시면 이제 100%를 조금 더 낮추셔가지고 흰색으로 돌리고 살살살살 또 보는 겁니다. 너무 또 많이 남았네 이러시면 반대로 해서 봐가면서 지우셔도 되고요. 근데 밑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을 수 있으니까 맨 밑에는 조금 100%로 지우시고 이제 서서히 지우실 때 불투명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은 다시 되돌리고 검은색은 지워준다는 거,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절하셔서 유용하게 쓰시면 된다는 거. 지금은 여기 선택돼 있죠. 마스크에 요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사진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걸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옆에 두고 싶으면 옆에 두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 컨트롤 T, 애기를 좀 키우고 싶으면 컨트롤 T. 그거는 편집에 자유 변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들은 Shift를 눌러야 됐는데 최신 버전은 Shift 안 누르고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키. 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일단 얘는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아기 배너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끌 거고요. 파일 열기에서 제가 아까 손, 발을 흑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이랑 발을 동시에 열게요. 사실 이대로 넣어도 굉장히 예쁠 거예요. 근데 흑백도 우리가 공부하면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RGB 색상으로 이미지 모드에 들어가시면 RGB 색상으로 돼 있는 거를 회색 음영을 넣어주시면 버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희미해 보이면 이미지 조정에서 곡선이 컨트롤 M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 중간 점만 조금 이렇게 올렸다가 하나 점을 더 건드려서 이렇게 입체감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00 회색 00 손.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모드에서 회색 음영 만드시고요. 저희가 아까 입체감 있게 만들었던 곡선을 똑같은 값으로 하시고 싶으면 원래는 컨트롤 M이 곡선이었는데 컨트롤 Alt M을 누르시면 아까 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좀 안 어울리네요. 사진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조절을 해서 어울리게끔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차피 요렇게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발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우선 작업이 끝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A4로 기준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대지를 여시고 더 큰 사이즈들이 얹혀져도 대지는 스케치북은 인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A4용지로 돼 있어도 인쇄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얹혀도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방법은 처음에 새로 만들기 할 때 A4용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600에 1800짜리 대지를 만들어서 CMYK 고해상도 300인 거 확인하시고요. 대지 자체를 그 사이즈로 만들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져오기를 누르셔서 우리가 만든 아기 배너를 누르시면 Shift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Shift 누르셔야 됩니다. 이 꼭지점에 맞추셔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로. 근데 우리가 직접 드래그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600에 1800을 맞추셔도 되긴 하지만 왠지 좀 번거롭습니다. 대지가 상관없다 했었죠. 만약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에서는 포함이란 걸 시키셔야 돼요. 지금 포함이 눌렀을 때 X가 뜨고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인쇄소에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진을. 일러스트레이터에 벡터 파일만 있을 때는 그런 게 뜨지 않지만 사진이 불러와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없어졌죠? 그러면 인쇄할 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 또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 방법은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데이지를 만들지 않고 바로 파일 열기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면 또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미 제가 600에 1800을 맞춰놨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그 사이즈로 열립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대지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이 부분 아트보드라는 곳을 누르셔서 대지랑 같은 말이고요. 600에 1800으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되고 이 사진을 클릭하셔서 옆쪽에 맞추고 위쪽에 맞추고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 깔끔하게 그 대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렇게 방금 아트보드 대지의 기준으로 정렬이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는 포함이란 말이 안 떠요. 오히려 취소라는 말이 뜨고 열기는 포함이 바로 됩니다. 여러분이 가져오기를 했을 때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발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서 Shift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는 포함이 떠요. 근데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면 제가 만약에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열었어요. 애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당겨도 포함이 돼 있는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오기랑 포함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편하게 가져오셨으면 그냥 여기서 포함만 눌러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여셨든 이 애기 사진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발이랑 또 가져오기 해서 손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 눌러주시고요. 이 사진은 컨트롤 2로 잠금을 하겠습니다. 잠금 선택물 컨트롤 2죠. 컨트롤 2로 잠가놓고 우선 요 둘이가 꼭 같은 크기로 여러분들이 잘라 오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옆에 와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네모 사각형을 누르셔서 어떤 색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사진 위에 올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드래그해서 위에 있는 거 모양에 이 사진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그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클리핑 마스크가 되었던 그 검정색 선이 투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각형 모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임의로 만드셔서 이게 뭐 빨간색이건 분홍색이건 상관없습니다. 선이 없어도 되고요. 내가 맨 위에 했는 모양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사진이. 두 개 동시에 드래그를 해줘야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뭐가 모양이고 뭐가 거기에 들어갈 사진인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선택돼야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는 뭐 어디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진이든 이 사진이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쏙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과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만약에 크기가 조금 달랐더라도 가능한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둥근 사각형 도구를 똑같이 Alt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동시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네 개가 한꺼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서 동시에 하시면 결국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같은 크기로 하고자 따로따로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 개를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또 한 개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면 크기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셨다면 요거를 두 번 타닥 클릭하시면 레이어 클릭 그룹이 생깁니다. 여기서 크기는 유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키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발이 기퉁에 걸려도 그 크기는 보존돼요.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고 싶으면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싶으면 이 회색 부분 아무 곳이나 타닥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만든 상태에서 더블 클릭으로 타닥 누르면 레이어와 클릭 그룹이 떠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크기를 키우든 옆쪽으로 가든 계속 내가 했던 비율은 이 안에서는 유지됩니다. 클릭 그룹에서는. 그리고 밖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 타닥. 그럼 없어졌어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동시에 드래그해서 Shift 누르셔서 이렇게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내가 그림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한번 뭐 사각형이나 도형을 뒤에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요거를 효과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을 막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기 있었죠. 자,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면 이 사진 뒤로 갈 거고요. 이 사진을 차라리 맨 앞으로 오는 게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뭔가 그림자처럼 입체감을 줬어요. 줄이고 싶다면 이 그림자를 좀 줄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걸쳐 놓겠습니다. 그거를 또 한번 Alt에서 그 밑에 사진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되었죠. 스페이스바로 왔다 갔다 편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사각띠를 두르겠습니다. 사각띠를 둘러서
조금 하늘색이나 이런 무채색 계열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요거를 맨 뒤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잠궈놨던 개체를 풀겠습니다. Ctrl Alt 2. 그런 다음에 파란색을 선택하셔서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요것도 그룹을 하십니다. 요거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맨 앞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글씨만 쓰시면 되고 여기도 최종 마스크를 씌우면 됩니다. 왜냐면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사각일 때는 이렇게 해서 편하게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만 들어가게 글씨 쓰시면 마스크를 씌우실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결국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안에만 모든 게 들어가면 마스크를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공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튀어나온 그림, 튀어나온 걸로 마스크를 씌우는 거를 계속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별표 같은 거를 흰색으로 걸쳐놓고 별을 제가 Alt를 눌러서 이렇게 옆 귀퉁이에서 돌리기도 하고 Shift로 키우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먼저 씌우셔도 되고 아니면 글씨 다 써놓고 씌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Ctrl 2로 요 애기만 좀 잠가 놓을게요. 글씨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자, 베이비 배너 제가 만든 거 글씨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옆에 좀 놔두겠습니다. Ctrl C, Ctrl V 할 거고요. 여러분은 요걸 따라 쓰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서체가 굉장히 캘리그라피처럼 예쁠 거예요. 요 글씨는 제가 다운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눈누에서 한글들을 예쁘게 다운 받았는데 영문은 어디서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중간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뭐 아기 배너, 뭐 중간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검색창에 다폰트라고 적어 주세요. 다폰트에서 여러분들이 영문 서체를 상업적으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것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눌러보시면 되게 귀엽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여기 스크립트에 캘리그라피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걸 무료로 쓸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More 옵션, 여기 프리뷰 적혀있고 폰트 적혀있는 곳에서 옆으로 오른쪽 제일 끝으로 가시면 More 옵션이 있고요. 클릭하시면 Public Domain, 100% Free, Free for Personal Use 여기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서브밋을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예쁜 게 무료로 많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텍스트를 쳐도 되거든요. 제가 프리뷰에 베이비 스튜디오를 직접 치고 서브밋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정말 유용한 게 내가 쓴 폰트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B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에스톤 스크립트라는 영문 서체 B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서 열기를 누르고 요거를 2번 클릭해서 바로 설치를 했어요. 저는 이미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요렇게 영문이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요렇게 에스톤 스크립트 볼드라는 걸로 베이비 스튜디오를 치고 폰트는 그냥 어울리는 걸로 여러분이 또 쳐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아기의 성장 과정을 예쁘게 담아드려요. 요렇게 적었고요. 요것도 이렇게 적어서 같이 이쪽에 놔둬도 되고 요렇게 올려서 밑에 둬도 됩니다. 자, 보시면 저는 계속 줄줄줄줄 쳤던 게 아니라 T로 글씨를 치고 또 Alt를 눌러서 따로따로 다 관리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치를 설정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면 자기들끼리 정렬도 되고요. 이거 따로 박스가 있죠. 제가 다 따로 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씌울 겁니다. 자, 이제 Ctrl Alt 2로 나머지 묶여져 있는 거를 잠금을 다 해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래그 했을 때
600에 1800이어야 되는데 넘죠? 그러면 인쇄소에 600에 1800으로 주문을 했을 때 오류가 나서 인쇄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시 해주세요라고. 자, 이제 저희는 마스크를 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마스크를 씌우고 나서 글씨의 폰트를 깨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항상 해야 되는 일들은 폰트를 깨고 모든 걸 벡터화 시켜야 됩니다. 사진은 해상도가 좋거나 사진 자체가 좀 큰 걸로 받으셔야 되고요. 항상 원본이 필요하시면 원본을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 원본 외에 정말로 인쇄할 거는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폰트를 다 깨주셔야 돼요. Shift로 하나씩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잠가놓고 쫙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저는 Shift로 글자만 눌러서 오브젝트에 확장을 누르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확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Z로 제가 잠시 돌려볼게요. 아니면 문자니까 윤곽선 만들기를 해도 이렇게 똑같은 효과가 들어갑니다. 뭐 그림이랑 다 같이 뭔가 확장을 하셔야 되면 오브젝트에 확장을 하셔도 되고 글씨만 있을 때는 문자에 윤곽선 만들기를 하셔도 돼요. 둘 다 똑같은 거라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이제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더블 클릭 600에 1800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클릭하셔가지고 바꾸신 다음에 확인 이렇게 당겨서 올려서 아까는 저희가 사진이 2개만 있으니까 그거를 잡아서 정렬을 이렇게 했지만 지금 사진이 복잡할 때는 정렬을 해버리면 더 일이 많아집니다. 막 사진들이 뒤틀려요. 그래서 그냥 요 모서리 점에 잘 맞춰서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그래픽 마스크 만들기 깔끔하게 쏙 들어갔죠? 대지는 크기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 크기가 600에 180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2번 클릭 따닥 하면 클릭 그룹에 들어갔어요. 글씨가 다 잘 깨졌는지 그림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 취소가 뜨는 거고요. 포함이 잘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제 파일 넘길 때도 AI로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뭐 아기 베이비 완성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이즈를 하셔서 넘기시면 되고요. 때로는 뭐 PDF 달라고 하거나 사진으로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파일만 다르게 하셔서 넘기시면 되겠죠. EPS도 AI랑 똑같은 거예요. 저장하실 때 또 PDF가 필요하면 다르게 또 저장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사이트에서 가상으로 주문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아까 와우프레스 열어주시고요. 자, 위에서 배너라고 쳐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배너인데 물통으로 세우느냐 스프링으로 세우느냐 거치대로 세우느냐 저는 그냥 펫 배너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지 템플릿 쓰셔서 편리하게 하셔도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600에 1800을 했었어요. 그걸 잘 보시고 단면만 하면 됩니다. 단면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건드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코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무광을 할 건지 유광을 할 건지 뭐 그런 걸 골라주시면 되고요. 알렛은 지금 보시면 거치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달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선택해야 돼서 없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4개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끼울 거기 때문에 이 펫 배너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배너에서는 또 봐야 됩니다. 큐방은 이렇게 뾱뾱이 유리창에 붙일 정도면은 이렇게 거치대는 안 시키고 요것만 시키시면 되겠네요. 거치대가 필요하시다면 밑에 적혀 있죠. 1800으로 했는 사람들은 실내용 배너 거치대를 클릭하시라고 요렇게 거치대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1600짜리는 고급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내용이랑 실외용 다르니까 실외용은 여기가 두툼하게 있는 거고 실내용은 이렇게 작게 그냥 세우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안 하실 거면 그냥 다시 요걸로 크기를 선택하세요로 바꾸시면 되고요. 제가 단면용으로
한개 실외용 거치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딴 거는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돈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배너를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안 하고 업체에 넘기게 되거나 하면 거의 10만 원이 들거든요. 이런 기본에서도. 그런데 저렴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은 저렴하게 하실 수 있겠죠. 물론 부자재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문하기 해볼게요. 그러면 파일 첨부 여기 써있죠. AI, EPS 다 됩니다. 그럼 파일 첨부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곳에서 이렇게 누르셔서 AI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주문 제목은 그냥 제가 알아볼 아기 배너 작업실 참고사항 있으면 예쁘게 해주세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작업자는 그냥 그래서 계속 주문하기를 하시면 이렇게 돈이 또 배송비가 드네요.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른 배너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물통 스프링 배너 요걸 보겠습니다. 예상 출고일 2박 3일 걸린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도 600에 1800이 있죠. 우리는 그거를 작업해 놨으니까 600에 1800 단면이고 메쉬는 이렇게 바람 통기성 있는 거고요. 밖에 세워놓을 거니까. 페트는 이렇게 우리 페트병이라고 말하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재질. 그래서 메쉬 원단으로 한 개. 그리고 바퀴는 필요 없고 이게 대형이었죠. 그럼 대형을 선택하시고 제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럼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결국 디자인만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거치대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주문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만약에 주문 제작을 받는 거면은 돈을 디자인비 빼시고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전시회 때 만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요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요 밑에 그림 보이시죠? 흘러가는 현수막 그림. 결국 배너나 현수막은 소스가 많을수록 풍성해지거든요. 일단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소스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인터넷 창에 로고 세상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곳이고 많은 자료들이 무료로 올라오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 제가 오래전에 가입을 해놓은 곳이고요. 지금은 등업이 돼야지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서 승인 받는 것도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무료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 거를 먼저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카페 필독 공지를 보시면 빠른 등업 방법 미션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빅소 갤럭시 워치 4 케이스를 치라고 합니다. 아마 제휴가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걸 하시면서 회원을 좀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빅소 갤럭시 워치 4 케이스를 치겠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요. 빅소 갤럭시 워치 4 케이스. 그리고 아까 빅소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누른 다음에 밑에 스마트워치 완벽한 일체감 부드러운 땡땡땡으로 이 부분을 찾아서 비밀을 작성해서 답글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가면은 밑으로 쭉 많이 내리시면은 라운드 컷이 정답인 겁니다. 부드러운 라운드 컷. 요 사진 똑같죠? 스마트워치와 완벽한 일체감 라운드 컷.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눌러서 등업 신청하기를 눌러서 라운드 컷 적어주시면 카페 가입이 승인됩니다. 그래서 로고 세상 들어오셔서 로고 세상 카페 소식안에 카페 필독 공지 요거 누르시고 제일 위에 여기다가 라운드 컷 치셔가지고 카페 승인 받으세요. 자, 그래서 금방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이나 금방 승인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승인이 되면은 벡터 자료 실으는 데서 얼마든지 많은 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새로 다른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받으려면 이렇게 써 있어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지금 큐빅 완전 가입한 직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적어도 크리스탈이 돼야 돼요. 이 로얄 진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막 사진을 올려도 잘 안 되고 애초에 여기 크리스탈이 돼야지만 활동을 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게시글 30개, 댓글 30개, 출석 30회, 가입 기간이 4주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등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무료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유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따로 올릴 게시글이 사실 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업을 여기 보시면 자작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냥 풍경 찍어 놓은 거 요거 접니다. 새로 한번 승인을 받으려고 계속 하나씩 결국 30개를 여러분들이 여기 올리든 회원 사진에 올리든 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으면 남들도 여러분 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내줄 거면은 요런 거를 올리셔도 되고, 편안하게 사진을 30장 올리시고 다른 분한테 아 너무 좋네요 막 이런 식으로 소통하시면서 30개 댓글 다시고 사진 30개 올리시고 30번 출석하시면 여러분들 크리스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눌러보시면 일단 적어도 처음에 가입은 해 놓으시고요. 가입을 하시면 좋은 게 여기 등업에 베터 소스 보시면 등업만 되셔도 여러분들이 현수막 아니면 아이콘 같은 것들도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저작권이 있는 걸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일일이 봐주지는 못하시거든요. 근데 뭐 창작이고 저작권 없이 사용한 이미지일까요?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셔서 올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막 현수막 같은 것도 바로 가입이 승인이 되자마자 엄청 많이 여러분들이 등업인 벡터 소스에서만도 이만큼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 가입을 해 놓으세요. 자, 나는 그런 게 다 번거롭다. 너무 싫다. 그러시면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리픽이라고 적어주세요. 한글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위에서 freepik.com 요게 유료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유료로 하시면 많은 이미지, 많은 아이콘, 우리 목업도 엄청나게 예쁜 것들이 많고요. 저 여기 오른쪽 상단 누르셔서 벡터 누르시면 뭐 프리, 프리미엄 다 서치하시면 얼마든지 많은 아이콘, 현수막, 뭐 리본 이런 것들 아시죠? 막 선물 상자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할인 대축제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목업에 식당 배너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여러분들이 유료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무료로 계속 누르셔서 계속 하나씩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느냐 아니면 유료로 편하게 쓰시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풀기. 결국 요렇게 저도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일반 폰트이고 이거는 캘리그라피로 한 거라서 결국 다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뭐 사진 포함은 없어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다른 파일로 한번 배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러분은 그냥 이게 없어도 제 화면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새 파일에서 뭐 A4로 여셔도 되고 600에 180을 미리 열어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옆에 보여드리고자 바로 이쪽에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데이지를 눌러서 Alt로 데이지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든 바깥에 한번 누르든 클리핑 마스크 풀어서 완전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보면서 만들겠습니다. 데이지를 움직이고 싶으면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데이지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요걸 누르셔서요. 먼저 포토샵으로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드린 거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글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써놓으신 거라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었고요. 화선지에 최대한 그림자가 웬만하면 덜 생기게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크기 설정 자르기 도구로 필요한 부분만 잘라주시고요. 컨트롤 M 하셔서 흰색 검정색을 완전히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오세요. 파일 가져오기. 그래서 드래그,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서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이미지 추적에 미리 보기 초기 값으로 확장 했었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풀기 딱 잘랐어요. 근데 이걸 전체 드래그해서 옆에 가시면 원 안에 있는 종이들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원 안에 있는 것들을 지워줍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워주세요. 제가 이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회색이라서 잘 보이죠? 흰색이 있으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얘도 이제 벡터가 됐기 때문에 키우고 줄여도 깨지지 않아요. 내가 이 부분만 배치를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묶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시프트로 키워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폰트를 치시면 되겠죠. 처음에 T를 눌렀을 때 너무 작아서 요 포인트를 일단 좀 잘 보이도록 올리고 나서 시프트로 좀 키우고요.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으신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저를 따라 하셔도 되고요. 뭐 캘리그라피, 전시회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회원들이 이름이 있다. 시프트로 줄이고 여기서 한 번만 Alt로 내리면서 잘 안되시면 컨트롤 플러스로 화면을 키우세요. 누른 다음에 한 번만 Alt 누르셔서 당기시면서 시프트 누르시고요.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으면 컨트롤 D 누르시면 반복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하나하나씩 바꾸셔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해놓고 성함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D가 정말 편한 단축키예요. 자, 컨트롤 D가 얼마나 유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원형을, 만약에 뭐 A4에 원형을 여러분들이 글씨 쓸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Shift Alt로 옆에 만들었고, 컨트롤 D, D. 그럼 이만큼 만들어줬고, 또 이걸 다 드래그 해가지고 Alt로 밑으로 만들고, D. 그러면 뭔가 여러분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반복된 최근의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글씨를 한번 쓴 다음에 쭉 한번 내린 게 디디디디디 했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상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치시고요. 또 여기 이제 배경만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6회 활용 예제 꽃 스티커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요거를 열기로 여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 네모 박스 생긴 거를 시프트로 크게 눌러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걸 눌렀을 때 아무것도 옆에 걸리는 게 없고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씌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만 들어가면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근데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는 튀어나오는 그림들 때문에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이 원래 사이즈, 인쇄할 사이즈로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퉁이에 걸쳐놓고 이제 이 사이즈로 꽃이 쏙 들어가도록 마스크만 씌우면 되는데요. 그 전에 글씨체를 여러분들이 다 깨서 최종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뒤에 흰 배경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잠금을 해 놓겠습니다. 컨트롤 2 잠궈 놓고 쫙 드래그 해서 이미 그림을 라인이 다 따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선택이 돼도 글씨랑 같이 확장을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확장을 누릅니다. 확장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이 사이즈로 한번 마스크를 씌워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사각 박스를 눌러서 600에 1800을 쳐서 사각을 만들고 요렇게 올리도록 했었는데요. 이것도 되는 방법이고요. 더 정확한 것은 요렇게 올렸을 때 조금이라도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저희가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일 정확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컨트롤 알트 2로 잠금 해제를 하시고요. 요 판을 그대로 복사해서 맨 앞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한 장을 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누르시고요. F는 프론트 약자죠. 맨 앞으로. 그런 다음에 앞으로 왔지만 레이어에서는 맨 앞에 안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은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레이어에서 제일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 복사가 된 거예요. 밑에 원래대로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전체 드래그 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컨트롤 C, 컨트롤 F 자기의 작업물 위에 또 하나가 복사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현수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와우프레스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현수막을 쳐주세요. 현수막을 치시면 또 이렇게 여러가지 현수막이 나오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배너랑 똑같고 사이즈만 설정해서 여러분이 제작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고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대중적인 게 500에 90이 가장 대중적이거든요. 가로로 500cm, 90cm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밀리미터로는 5000에 900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작업할 때는 여기서 공 하나를 다 빼도 됩니다. 500에 90으로 해서 작업을 해놓고 일러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여기 규격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주문하기 해도 됩니다. 10분의 1로 작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규격일 때 여기 없는 규격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10분의 1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서는 주문과 다르면 접수가 불가하다고 써있거든요. 아까 이거는 어차피 딱 정해져 있는 사이즈라서 여러분이 공 하나를 빼시고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비규격은 정확하게 사이즈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은 단면에 넣으실 거고 현수막천에 하실 거고 한 건이겠죠. 후가공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무랑 끈이 필요한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로 다 필요한 건지 좌우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테두리 마감은 그냥 열만 재단하는 거예요. 구멍도 뚫지 않고 그냥 사각형으로 천만 잘라주는 겁니다. 뭐 돌잔치 현수막이나 우리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는 환갑잔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만 붙이셔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렇게 받으셔서 테이프만 붙이고 벽에 붙였다가 떼시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테두리 마감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제대로 미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열재단만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돈이 올라가네요. 안 하면은 돈이 또 선택이 안 되죠. 알렛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뚫을 건지 그러니까 위에 3개 아래 3개 뚫어서 총 6개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방 모서리 위치가 아니거나 4개 이상일 경우에 작업 메모에 원하는 위치를 적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휴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렛을 뚫은 다음에 유리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사시는 거고요. 로프는 줄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 현수막을 봤는데 족자형 현수막도 있고요. 정해져 있죠. 이거는 이대로 그대로 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사이즈대로만 숫자를 치셔가지고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배너나 현수막이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현수막을 하나 연습해 볼 건데요. 예제에서 신입사원 현수막을 한번 열어주세요. 3번에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신입사원 연수회를 제가 이제 그냥 보고 할 생각으로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이건 지워야 돼요. 만약에 주문을 실제로 하는 거라면 이 부분은 이제 지워지고 이런 것도 다 지워지고 정말 인쇄할 것만 남아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500에 120mm로 작업을 해달라 했는데 사이즈가 여기 폭 200에 35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할 거를 선택해서 500에 120으로 쳐봅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바뀌었죠. 이렇게 크게. 이제 글씨만 치면 되는데요. 뭔가 상황에 따라서 귀엽게 보여야 될 때도 있지만 현수막은 가독성이 좋은 글씨체로 하는 게 좋습니다. 굵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씨체로요. 대지는 제가 그때 상관이 없다 했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대지를 좀 옆으로 치우고 스페이스바로 이동해서 대지가 없는 구역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에 120으로 했고요. 신입사원 연수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선 밖에 쳐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글씨가 너무 작으면 이런 식으로 좀 키워놓고 일단은 그냥 다 치십시오. 신입사원 연수회. 이게 편리하고자 이게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데 불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에서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좀 굵게 뭔가 굵고 사각형으로 있는 것들이 좋아요. 여러분은 다른 글자체 하셔도 돼요. 저는 배달의 민족 도연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2번 클릭해서 그냥 단색인 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에서 색상을 찾으셔서 이렇게 색상바 꺼내 놓으시고요. 이왕이면 요 애매한 숫자보다는 조금 이렇게 정확한 몇 점 몇보다는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겠습니다. 막 하다가 이런 창들이 너무 복잡하게 엉켰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 영역에 들어가서 필수를 한번 눌러보세요. 필수 클래식이나.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T로 계속 박스 안에 모든 걸 다 쳐가지고 이 한 줄을 다 치실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따로 하시는 게 더 편해요. 박스를 선택하고 Alt 눌러서 줄이고 Shift로 일시 가상으로 2025년 3월 23일 그리고 옆이 너무 좁다 싶으면 Alt에서 방향키 4개 중에 Alt 누르시면서 오른쪽으로 하면 쉽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눌러보시면 넓이가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Alt 누르면 복사가 되면서 가지고 Shift까지 누르시면 옆쪽이나 위쪽으로 일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힘찬 기업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으로 요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2번 클릭하셔서 검정색을 눌러주셨어도 괜찮아요. 항상 검정색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색상에서 제일 확실한 거는 정말 요겁니다. 요거를 뒤집으시면 K100이 제일 정확해요. 검정은 제가 사각 박스로 중간에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하고요. 스포이드로 요 색깔까지 찝었습니다. 힘찬 기업도 제가 Alt 누르면서 오른쪽 방향 키로 조금 늘렸고요. 이 서체가 좀 이 서체대로 하셔도 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정리된 서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컴 고딕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 거고 여기 위에 보시면 레귤러 적혀있는 걸 볼드로 하시면 또 볼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파란색 하나만 쓴 게 제일 깔끔하긴 해요. 여러분들께 공부가 되도록 입체적인 글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단 요거는 만들어 놨으니 놔두고 중간중간에 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실습하신 거 또 숙제로 카페에 6회 현수막 실습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두시고 여기 보시면 글씨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법 Ctrl C, Ctrl B Ctrl B는 뭐냐면 백 제일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글씨 뒤에 Ctrl C로 복사가 하나 되고 Ctrl B 때문에 백이 하나 돼서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를 검정 흰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검정을 지우고 흰색을 이렇게 뒤집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창에서 획을 찾으세요. 굵기를 한번 여러분이 두께를 이렇게 9나 점점 뭔가 12 이런 식으로 굵기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부드럽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란색만 하나 하고 만약에 난 테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경이 어두워서 흰색을 넣어볼게요. 그거를 두께를 제가 줘볼게요. 글씨 안에다가 들어가서 글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두리가 있으면 파란색에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파란색을 점점 흡수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16 이러면은 완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개의 복사를 더 해서 밖에다가 좀 더 굵기를 키우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만약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전체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맨 위에 보시면 정렬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아까 똑같았으니까 가로로 똑같이 선을 맞추고 제일 위로 맞추는 거예요. 정렬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림자도 하나 넣어볼게요. 요거처럼 파란색, 흰색, 마지막 검정색까지 3단으로 넣는 거. 왜냐면 이거는 흰색 배경이니까.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했어요. 컨트롤 B 또 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갔는지 두 번째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복사된 게 B 된 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정단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선이 면색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 저희는 선색으로 하는 거거든요. 선의 두께로 검정색으로 하셔서 두께를 이번에도 많이 늘려보세요. 흰색이 돼 있네요. 요거를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티가 나죠? 제가 막 40, 20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로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키보드의 방향 키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림자가 됐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효과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이걸 많이 할수록 퍼지고요. 조금 할수록 조금 퍼집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입체가 되었어요. 다 같이 그룹을 내볼게요. 그룹은 컨트롤 G. 그래서 이 신입사원 연수의 그냥도 예쁘지만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룹을 풀어서 이 검정색을 찾으려면 또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분리를 해도 여러분이 정렬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원래는 요게 더 여기는 깔끔하게 예쁘지만 여러분이 상황마다 테두리를 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가 글자 하나의 두께로 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서 뒤로 보내고 뒤에 간 글자의 두께로 조절한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낼 때는 이제 이것도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올라온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글씨를 다 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컨트롤 알트 2 잠금을 해놓고 잠금 선택물 컨트롤 알트 잠금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드래그 해서 여러분이 또 모양 확장 만약에 처음에는 모양 확장이 뜬 이유는 뒤에 그림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확장이 먼저 뜨면 모양 확장부터 해놓으시고 또 확장을 누르셔서 최종적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깨졌는지 보고 컨트롤 알트 2로 이제 500에 120으로 잘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수막에다가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숙제를 오랫동안 올려주셨던 카페에 그대로 6회, 뭐 배너, 현수막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예제로 만드셔서 숙제로 올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